어떻게 뒷볼을 내 영상을 찍어. 아이고. 하여튼 뭐 시간을 너도 만약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다들 중요하고 아까운 시간인데 영상을 찍고 진행했으니까 일단 올림피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할 건데 올림피스는 지난주에 화요일날 좀 10개 질문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골랐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특히 그때 안 봤던 나머지 8개의 경우에는 또 약간은 기억을 되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훑어본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부적인 문법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관계되면서 대신약돼 있거나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빠졌거나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빠졌거나 얘가 목관되고 얘가 뭐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고 뭐 이런 것들 반복수라든가 솔직히 그런 것들은 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것만 좀 툭툭 풀고 나머지는 다 언급은 못할 테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좀 중요 문장을 갖다가 한두 개씩은 좀 뽑았는데 중요 문장을 한 번씩만 더 자세히 보는 쪽으로 진행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18질문인데 한 지문당 뭐 10분 안 걸려요. 한 지문당 짧은 건 5분, 뭐 긴 건 7, 8분 그렇게 되면은 1시간 반 조금 넘게 1시간 40분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2시간 좀 안 되게 요 올림피스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경우는 하나당 한 20분 정도 그렇게 20분 좀 너무 빠른가? 한 25분? 30분? 그 정도 30분 너무 길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가 직구의 전체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뭐좀 늦게 시작하겠지만 한 4시 그 정도에 우리가 원래는 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봤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디지털화 아날로그 방식, 종이 방식이죠. 종이를 기반으로 있는 방식을 갖다가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바꿨을 때 당연히 환경적인 피해가 부정적인 영향이 준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그 예시가 첨부 문서가 많은 경우에 CO2의 발생률, 그런 탄소 발자국에 대한 내용까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as가 뭐뭐에 따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체들이 몇몇 핵심적인 사업 활동을 전환해요. Shift A to B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거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인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예시는 핵심적인 사업적 활동의 예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판매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카이빙, 문서 보관, 기록 보관을 한다는 이 5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의 예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뭐라고 추정되어지냐면 it is assumed 내가 지난번에 할 때 얘기했죠. people assume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추정되어진다의 수동태가 되고요.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 진주어가 된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덜 부정적이 될 거라고 추측되어지고 추정되어진다는 거야. 결국 디지털화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people assume까지만 알아도 되지만 혹시 다음번에 교과서 때문에도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s assumed to be less negative.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원리를 가주어 진주어의 대절에서 가주어를 버리고 대절의 실질적인 주어를 끄집어내면 그러면 문장이 어그러지잖아요. 문장이 어그러진다? 문장이 없어지잖아요. 한 문장이. 그러면 여기서 이 will be라는 비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같은 시제일 때 현재라고 하더라도 to be가 되고요.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will be가 to be가 된다. 오케이? 한 번만 더 읊어볼게요. 첫 번째, it is assumed라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걸 능동태로 쓰면 people 또는 we assume 하면은 능동태 문장이 되죠. 우리는 또는 사람들은 대절을 추정한다, 가정한다. 그렇죠? 근데 가주어 it을 버리면 이 대절의 주어가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까지가 주어인 건 당연하겠죠. will be 앞까지. 얘가 나오고요. 단수니까 is assumed. 그리고 접속사 that은 빠져야죠. 문장은 깨졌으니까. 그러면 will be가 to be less negativ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뒤에서 또 교과서 할 때 2번, 3번 할 거니까. 그러나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디지털 사업 활동, 디지털적인 사업적인 활동들은 전환이 됐어도 여전히 환경을 파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해로 그 피해가 디지털 사업체들의 피해가 훨씬 더 hazardous, 당연히 위험한 거니까 dangerous의 뜻이지만 disastrous라든가 catastrophe라든가 이런 거, catastrophic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위태로운, 위험한 뭐 그런 것들, 재앙적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훨씬의 뜻이죠. 비교과 앞에서 이분 뭐 스파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오면은 뭐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또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사무실들은 뭐 했다? 훨씬 더 많은, 이것도 이분, 이것도 뭐 다 비교급의 훨씬이죠.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갖다가 만들어내곤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문서들이 페이퍼 베이스를 하나의 표현으로, 원래는 여기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이 기반에, 그래서 모든 문서들이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since는 때문에의 뜻이죠. since가 보통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유로의 뜻일 때는 뒤에가 과거 시제고 앞에가 현재 완료가 나야 되는데 얘는 since 뒤에가 과거 시제인 것 같지만 앞에가 그냥 과거이기 때문에 얘는 때문에 원인으로 가는 거죠. because로 보면 되겠어요. 모든 문서들이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무실들은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만들어내곤 했었다에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가 되는 거죠. 물론 be used to 같은 것들과 구별을 하셔야겠고요. 뭐뭐하기에 사용되다라든가 뭐뭐에 익숙하다가 be used to가 되고요. 그냥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가 되고요. 자, 그랬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업무 공간, 직장들이 어디로부터 종이로부터 디지털 문서 또는 송장 또는 이메일로 전환했을 때 shift, 보통 아까는 shift A to B를 써서 A를 B로 전환하는데 이번엔 shift 다음에 from A to B를 써가지고 A로부터 B로 전환하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종이를 쓰던 걸 갖다가 어떻게 디지털적인 문서라든가 인보이스 송장, 뭐 주문서라고 하죠. 오더 이거였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promising 미래가 밝은 뭐 약간 유식한 말로 전도 유망한 미래가 밝은 그러한 조치 단계가 되겠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종이를 들으니까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의 어떤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았죠? 근데 그러나 그러한 해로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인터넷과 전기의 그러한 대가, 그러한 비용, 그러한 비용들은 무시되어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그건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뭐 neglect가 게을리하다 했겠지만 무시하다. 그러면 뭐 ignore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전기에도 대가가 있는데 누구에 대한 대가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잡지 보고서였죠. 와이어드라는 잡지의 보고서가 declare가 뭔가 좀 더 뭐 발표하다 정도의 뜻이래요. 이제 announce 정도의 뜻인데 선언하다, 선포하다, 혹시 모르니까 proclaim이라는 단어까지 얘기했었고, 근데 이것까지 다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최근에 와이어 잡지의 보고서가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모아두는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원천은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쓰는 거 아니냐.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결국 화석 연료를 또 많이 쓰는 여전히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함축적 의미를 받으시라고 했죠. 뭐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상 저장 공간이라는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저장을 할 때 더 많이 증가되어진 탄소 배출이 에미션 배출이 우리의 푸르른 구름을 회색 그레이로 만들어버린다. 되겠어요. 앞에 있는 클라우드는 가상 저장 공간,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린 클라우드는 진짜 구름이라는데 이때의 구름이라는 건 자연 환경을 갖다가 인바이런먼트를 의미한다. 결국에 가상 공간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수록 우리의 환경이 피해를 입고 손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실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카본이 탄소라는 거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풋프린트라는 게 발자국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배출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메일 한 통을 보냈을 때 그 탄소의 배출량은 일단은 더 적긴 해요. 근데 어떤 우편물이죠. 이때 이메일은 실제 우편물 sent via a post office 우체국을 통하여 via through 보내어진, 발송되어진 이러한 종이를 기반으로 있는 우편물보다는 당연히 탄소 발자국이 더 적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 이메일은 여전히 CO2의 4g을 갖다가 초래를 한다.
되어 있어요. 이때 있으면 뭐 이메일로 봐도 되고요. 탄소 배출량으로 봐도 되고요. 풋프린트라고 내가 알려줬지만 이메일 간다 하더라도 이메일이 4g의 CO2를 갖다가 초래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메일의 탄소 배출량 또는 탄소 배출량 또는 이메일 둘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뭐 CO2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정도인 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내가 안 알려줬지만 카본이 탄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다이옥사이드 하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죠. 물론 뭐 CO2가 다 이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 선생님 마음이 하지만 그래도 요게 이산화탄소라는 정도는 알아놔야 내용 일치를 추적하게 되면 이게 또 뭐지?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C가 한 개, O가 두 개 가지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되고요. 그래서 4g 정도의 CO2를 이산화탄소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얼마나 될 수가 있냐면 50g만큼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 한다면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는 평소에 많이 알아야 되지만 얘는 여기서는 첨부 문서가 클 때 오히려 그때는 더 해롭게 더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요 문장을 갖다 내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 왼절에 있는 이 내가 한 축점이라고 하는 그레이 들어가는 요 문장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장 부분에다가 많이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이제 as much as 같은 이런 동등비가 나와 있는 거.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치는 그람 수가 복수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as many as가 아니라 as much as 이것도 되게 유치해 보이는 건데 또 눈여겨 안 보다 보면 이게 much였던가 many였던가 또 헷갈리니까 양적 개념인 것 같긴 한데 grams, 50g이니까 셀 수 있는 영사 아니야? 그러지 말고요. 50g, 100g 이런 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적 개념이죠. 그렇죠? 50g이 50개가 아니고 4g이 4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이라는 much를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락 없나?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연락 오면 나한테 울리냐 아니면 물음이냐? 울릴 거지.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조금만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신의 음성이 결국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말하면서 들을 때랑 내가 녹음되어져 있는 걸 들을 때가 소리가 다르니까 뭔가 이상한데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이런 건데 좀 더 이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경로가 다르다는 거야. 일단 녹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로로 와요. 그러니까 외적인 경로죠. 뭐 세부적인 건 내가 내용을 보이고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다 들을 때는 두 가지 경로가 와요. 그러니까 외적인 경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내적인 경로, 내 뼈가 내 성대가 울리면서 내 뼈가 울리기 때문에 내 몸 전체가 울리면서 바로 귀로 들어오죠. 바로 이제 얘가 이제 중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귀가 아니라 내이로 들어오는구나. 바깥쪽에 있는 귀라드가 웨이와 네이가 아니고 중위가 아니라 네이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소리의 특징이 다르다. 그리고 그 소리의 특징이 다르다는 건 이미 짚어놨습니다. 녹음을 들었을 때는 좀 더 pronounced 뚜렷해요. 뭔가 명확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좀 더 높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내가 몸에서 떨릴 때는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깊고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주파수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는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경로가 두 가지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는 안 된다는 거야. 녹음을 들을 때에는 외적으로 오는 하나의 경로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들을 때는 안에서 오는 내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외적인 경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가 짬뽕되어져. 그러니까 외적인 경로와 내적인 경로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적인 경로는 뚜렷하고 높아요. 내적인 경로는 깊고 낮고 풍부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짬뽕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풍부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죠. 찬물로 목욕하는 거랑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랑 찬물과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목욕하는 거 이런 차이죠. 두 개를 짬뽕했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좀 더 미지근할 테니까 이쪽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설정하면 되겠어요. 뭐 거기서 이제 약간 말을 장난을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만 나중에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법 봐야 되네요. 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유치하지만 네가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놀라게 한 걸 당했기 때문에 be surprised. 현재 완료의 수동태에서 being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have you ever surprised? 이렇게 안 당했지만 혹시라도 한 번 또 빠지지 마시고요. 너는 깜짝 놀라본 적이 있니? 왜냐면 너 자신의 목소리에 녹음을 들었을 때 이상한데 그러면 you might have thought 너는 생각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과거에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Is that 지금 이 소리가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정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라고 가 되는 건데요.
what my voice sounds like. 이 like가 뭐뭐처럼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what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like 뒤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불완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like를 합쳐서 how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sound가 뭐뭐처럼 들리다. sound like 무엇처럼. 이게 정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궁금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더 평소와 다르냐? 녹음을 들으면 아마도 너의 억양이, 너의 목소리의 액센트, 억양이 좀 더 뚜렷하죠. 근데 녹음 속에서는. 근데 네가 실제로 깨닫고 있는 것보다는 내 목소리가 평소에 깨달았던 것보다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뚜렷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네 목소리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어떤 것보다 그 목소리가 너의 귀에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물론 뭐 귀에 보인다기보다는 이때 시미라는 게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높게 들리는 게 바로 녹음의 목소리가 되겠어요. 단어 두 개는 pronounced랑 higher를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교급인데 네가 깨달은 것보다 너의 녹음에서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your voice가 네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녹음 목소리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급인데 여기에 than이라는 비교급이 있고요. 더 뚜렷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급 than이 더 높구나. 근데 무엇보다 네가 평소에 인식했던 것보다 더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네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높은 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급도 뒷문장에 이런 식의 불완전한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이게 비어있는 이런 형태를 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좀 놀라운 경험, 이러한 경험이 물론 상당히 quite a common experience, 꽤 상당히 흔한 경험이다. 대단한 건 아니다. 봐야 되는 건 such 관혁명처럼 rather라든가 quite라든가 what이라든가, 물론 여기서는 rather라든가 what은 몰라도 되고 그 대표적인 such랑 quite만 챙겨주세요. such랑 quite의 경우에 so나 how와 달리 뒤에가 관혁명을 쓴다는 거죠. 현관형이랑 관혁명. 그래서 a common experience, such 관혁명 이해되고요. 이건 흔한 경험인데 근데 그 설명이 실제로 fairly, 상당히 꽤 단순하다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전반부 한번 정리할게요. 야, 네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어서 깜짝 놀라본 적이 있니? 그러면 너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아마도 실제 네가 평소에 인식했었던 것보다는 더 뚜렷하게 들리겠고요. 억양이. 그리고 네 목소리가 네 귀에 들리는 것보다는 더 높게 그렇게 들릴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건 흔한 경험이면서 설명도 간단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There are two pathways. 두 가지의 경로, 길이 있는 거죠. 뭐 way가 들어가든, 뭐 method가 들어가든, 아니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채널이 들어가든, 그죠? 채널도 경로라는 뜻이니까 채널, n 두 개 써가지고 두 가지의 경로 또는 뭐 루트가 들어가든, 뭐 이런 것들 다 경로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엇법봐야 되는 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로냐? 그 경로를 통하여 through which, 지금 뒤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경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근데 언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건 녹음이 아니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할 때에는 그 인식하는 경로가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rough which가 나오면 뒷문장이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through는 we perceive our own voice through, 여기에서 through가 있었던 전치사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대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니까 through which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we perceive our own voice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 이해되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경로가 뭐냐? 첫 번째 경로가 이제 루트가 또 나오죠. 하나가 이 경로인데요. 한 번 더, 우리가 대부분의 외적인 소리를 듣는 경로,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외부의 소리가 뭐냐? Like waves, 파동이죠. 음파, 소리의 파동. 그 파동이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냐면 that travel,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로부터. 근데 뭘 통해서?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적인 경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외적인 경로는 우리가 녹음을 들을 때에는 첫 번째 외적인 경로로만 녹음을 듣게 되죠. 녹음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through which라는 문법 봐주시고 이건 좀 방금 설명했던 거랑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적인 인터널의 반대인 익스터널, 그 다음에 그 예시가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의 소리가 예시가 되세요. 파동은 파동인데 어떤 파동이냐? that 주간대가 되겠고요. 태준아, that travel이라는 주간대 플러스 동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파동은 파동인데 이동하는 파동이니까 travel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traveling은 뭐 ing가 붙여도 되고 l 한 번 더 써도 되고 l-ing도 맞는 스펠링이고요. l-ing도 맞는 스펠링이고요. 그냥 보통은 ing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l 한 번만 씁니다. 두 번 쓰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바깥 공기로부터 들어오죠. 그래갖고 어디를 통과하냐면 내 귀에 outer, middle, and inner ear.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를 통과해 들어오는 이 파동이 바로 경로가 하나가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경로 말고 또 하나의 경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는 이 경로뿐만 아니라 녹음을 들을 때는 외부 경로로만 소리를 듣는데 내가 말하면서 들을 때는 이거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 거야. 여기에 특징이 이제 가미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부 경로가 찬물이라면 얘가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지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vocal chord가 성대고요. 우리 성대가 vibrate, 진동하고 떨릴 때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성대가 떨리기 때문에 두 번째의 내적인 pathway, 그러니까 pathways, path, route 다 같은 거고 내가 그냥 채널만 하나 더 추가시켜준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부적인 두 번째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대에서의 진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뼈를 갖다가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외의와 중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죠. 이것도 병렬을 봐야 되는 게 요 엔드에는 stimulate라는 자극하다의 동사와 앞에 있는 누구의 병렬? R, 그러니까 R conducted라는 수동의 형태와 stimulate라는 능동의 형태의 병렬이니까 한번 챙겨두시고요. 그러면 결국 내적인 second internal passageway는 어떤 특징을 가느냐? 내 뼈가 울려가지고 내 성대가 울려서 내 뼈가 울리고 그 다음에 중이 뇌에다가 직접적인 자극을 하다 보면 lower frequency라는 게 빈도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낮은 주파수가 좀 더 emphasized, 강조되어지죠. 이런 내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낮은 주파수가 좀 더 강화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조된 낮은 주파수가 뭘 만드느냐? 너의 목소리를 좀 더 깊고 그 다음에 좀 더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줘요. make가 사역이기 때문에 sound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너 자신에게. 근데 뭐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듣는 건 내적인 경로와 외적인 경로 두 개를 짬뽕해 듣는 거고 내가 말했을 때 남들이 들으면 그 남들은 어떤 경로로만 내 목소리를 듣겠어요. 그렇죠. 외적인 경로만 듣기 때문에 녹음을 갖다가 듣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 사람을 듣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급인데 결국 that makes your voice 그것이 너의 목소리를 사운드 동사 원형 deeper and richer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근데 뭐보다 그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역시 여기가 또 뭔가가 비어있죠. 이 사운드 뒤에가 deep과 rich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비교급에서 여기도 뭔가 realize 다음에 뭐가 없죠. 목적어 같은 게 그 다음에 seems 다음에 뭐 형용사 같은 게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운드 다음에 뭐가 형용사가 빠져있는 이런 비교의 형태를 갖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뭔가 문장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기가 비어있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거를 알아놔야 우리가 이제 배열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법이었죠. 중요한 문장은 through which가 들어가 있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인가?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네요. 이거 두 번째 문장. 이거 one 하나의 경로는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이다. 그 경로를 통해서. 근데 그 예시가 파동은 파동인데 음파는 음파인데 공기를 통해서 이동해 오면서 우리의 귀를 이런 식으로 바깥, 중간, 안쪽을 통과하게 되는 이 문장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That makes your voice. 이것이 너의 목소리를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주고요. 너 자신에게. 근데 네 목소리가 남들에게 들릴 때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4 이것도 했던 거고 이것도 대조관계였죠.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과
그 다음에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중에 변형계가 더 빨리 성장, 발전, 성숙, development, mature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전교육보다는 변형계에 의지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에 좀 안 좋은 결정을 내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달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조금 더 이제 봤던 것들 빨리 볼게요. 청소년들의 어드러선트가 또 많은 얘기를 했었죠. 청소년들의 뇌는 20대 초반까지는 완전히 발전하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거죠. immature, premature, 그 다음에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 또는 developing이라는 표현도 발전 중이라는 건 아직 발전을 안 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처럼.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뭘 의미하냐면 청소년기의 의사결정은 청소년들의 방식은 방식인데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두뇌 회로의 그런 통합과 처리의 방식이 그 청소년들을 불리한 위치에 둘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뇌가 완전히 성장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청소년들의 두뇌 회로의 방식이 그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way가 주어고요, may 푸시 동사가 되는 건데 뒤에 있는 adolescent circuit integrate and progress information이라는 완전한 문장,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n which 또는 that도 생각해 주시고요. 관계부사도 이제는 관계부사 that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in which뿐만 아니라 관계부사 that도 챙겨주시면 돼요. the way that, the way how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청소년들의 뇌가 20대 초반까지 성장이 안 되는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적으로 여기도 문법이 하나 있었죠. One of their brain region, 근데 that mature later, 나중에 성숙하는 두뇌의 부위들 중에서 나중에 성숙하는 그 한 부위가 바로 prefrontal cortex 전전두엽, 대뇌 전전두엽 피질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전전두엽 피질에 which is the control center, 통제센터예요. 근데 걔가 tasked with, task A with B 해갖고 A에게 B라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B tasked with 하면 A가 B라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맡는 걸 받는 거지. 부여받는 거죠. 근데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면 미리미리 생각하고 결과를 evaluating, 평가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봐야 되는 건 of their brain regions를 갖다가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이때 대시 주관대의 선행사를 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뇌의 부위들 중에서 늦게 성숙하는 한 부위가 is 전전두엽 피질이고요. 그 전전두엽 피질의 통제센터인데 tasked with 그것은 미리 생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걸 담당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컴마 찍은 주관대의 계속력부터 보시고요. be tasked with에서 which is가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부사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thinking과 evaluating의 병렬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장들은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거죠. 결국 전전두엽 피질은 어떤 곳이냐? 두뇌의 한 영역이에요. 근데 responsible for가 책임지다, 담당하다. 뭘 담당하느냐? 여기도 병렬을 뭐라 그랬죠? 너로 하여금 처음에 화가 난 문자를 발송, 보내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문자를 좀 더 친절한 단어로 수정하는 걸 담당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전전두엽 피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sending과 modifying의 병렬이 아니라 보내는 것 막고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preventing과 modifying의 병렬이다. 그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리 그래서 수정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걸 막으니까 결국엔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병렬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전전두엽 피질, 이성적인 걸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미리 생각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는 걸 막아주고요. 조금 친절하게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on the other hand 대조적으로 under contrary, by contrast, in contrast, conversely 그와 반대로 이 변형계라는 게 있는데요. 변형계는 전전두엽 피질보다는 좀 더 일찍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문 붙여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뭐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처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가 되겠죠. and plays 병렬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형계의 더 이른 성장,
발달 때문에 because가 보니까 development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만약에 because로 만들면 it develops earlier. 그것이 더 일찍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because가 나오면 development, because가 나오면 주어 동사의 동사 develop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른 성장 발달 때문에 그 변형계는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결정에다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청소년기에서의 의사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냐면 뒤부터 결과에 대한 인식보다는 더 많이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결국 결과에 대한 인식이 이성적인 전전두엽 피질이 담당하는 거고 감정적 요소가 변형계가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긴 문장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장 시기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전전두엽 피질이 늦게 성장하고 변형계의 경우에는 더 일찍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 시기의 차이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there is an imbalance 불균형이 존재를 해요. 근데 between A and B가 문장이 좀 구조가 이뻐가지고 잘 봐주라고 그랬죠. 어떤 A와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인데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좀 더 성숙한 변형계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통제되어지는 룰즈가 앞에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꾸며주는 거고 이것과 이게 A, 이 디시전 메이킹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logical based, 논리를 기반으로 있는 의사결정인데 이건 당연히 누구에게 not yet mature,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은 전전두엽 피질에 의한 논리를 기반으로 있는 의사결정이 B가 되겠어요. 결국 A, B 사이가 그래도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감정이 완전 메마른 거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래도 A, B가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A가 너무 치우치고 B는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임밸런스 불균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불균형이 뭘 설명해준다? 몇몇 10대들이 좀 더 안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가 되겠어요. 뭐 하는 이유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또 why not state the reason why라든가 the reason for which라든가 그런 것들 또 한번 살펴요. This may explain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the reason for which. 왜 이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자, 지금 이게 몇 개 한 거지? 5번까지 했고, 5번, 7번까지 한다면 잠깐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자. 5번, 7번까지 한 다음에 5번, 7번이 또 이제 암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연달아 한 다음에 청소년들의 뇌에서의 중요한 문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이에요. 아까 문법이 있었던 이 원하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주관대 계속적용법 보시고 그 다음에 which이 생략되어 있는 PP로 시작하는 수식어구 보시고 그 다음에 ing와 ing의 병렬 보시는 요 문장과 그리고 뒤에 아까 있었던 between A and B에서의 병렬도 이쁜 병렬이니까 그 문장 그 두 가지 문장 정도가 이제 중요한 문장이니까 좀 더 신경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딱 보면 이게 중요한 문장인 거 정도 이제 읽다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과 7번은 완전 내용적인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침 정도 잘 봐주시고요. 주제, 내용, 지침 이 정도의 내용적인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순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순서가 논리적인 글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순서로 나왔던 유형을 갖다가 순서를 내려면 완전 논리적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문장 같은 거 집어넣고 근데 솔직히 여기다가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물론 원문에 있는 문장을 집어넣는 거는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일단은 좀 내용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은 원자가 결정을 이뤄가지고 암석을 이루는구나. 약간 이런 단계별의 글이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 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정의 어떤 완전성,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뒤에 나오면 뒤에 경우에는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크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디서 녹고 어디서 씻고 녹는 게 아니라 씻는 거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의 한 줄짜리 하나의 단계 농담 Maybe you've heard this joke. 너는 이러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How do you eat an elephant? 너는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먹을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담적인 반응은 한 번에 한 입씩 얘기되는 거죠.
티끌모아 티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gradually 점차적으로 해간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지구를 어떻게 건설할래? 그것도 농담식으로 간단한데 한 번에 하나의 원자 하나하나씩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걸 갖다가 만든다라는 서러운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 원자라는 게 여기가 이제 단계가 나오잖아요. 원자라는 게 결정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때문에죠. 현재 시제니까 모든 암석들은 be made up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자리에 comprise, consist of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모든 암석들이 결정으로 구성되어지니까 단계가 원자, 결정, 암석의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려면 또는 암석을 이해하려면 또는 결정을 이해하려면 원자를 잘 알아야 돼요. The more 네가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루는데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과학자들이 habit, 습관이 아니라 습성이라는 건 어떤 결정의 반복적인 형태겠죠. 습관처럼 그런 느낌 때문에 habit 썼겠지.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결정이 등장한다는 거야. 목관대담에 이런 오형식에서의 목적어 빠진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뭐 it 같은 거, them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거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하다고 의식을 해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고 목적격 보니까 목적어들을 비워놔야 되는데 이 자리를 채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또는 대세 갖다가 where라든가 관계부사 쪽으로 바꾸면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습성인데요. 습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결정의 습성들은 뭘 포함한다? 모양이 정사각형이거나 삼각형이거나 육면의 육각형이 되는 거죠. six-sided hexagon, 면이 6개가 있는 육각형이 되는 거고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결정은 언제 형성되어지냐면 액체가 식을 때. 근데 그 예시가 뭐야? 네가 얼음 조각, 얼음 큐브를 갖다가 아이스 큐브를 만들 때처럼 식을 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완벽한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져요. 이때 웨이스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주관되겠죠. 뒤에 do not이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모양은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고요. 이런 주변 상황 조건들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there isn't 충분한 원재료, 원천이 되는 그런 물질, 원재료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뭘 형성한다? 이렇게 낯설고 스트레인지하고 그렇게 뒤틀린 트위스티드한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러나 조건이 딱 적당하게 올바르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디스플레이, 배열, 배치, 어레인지먼트 이쁘게 그렇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배치가 만들어지는 건 뭘 포함한다? 일단 느려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steady, 꾸준한 지속적인 consistent, 지속적인 환경을 갖다가 포함해요. 근데 그 지속적인 환경은 뭐냐? where 각각의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는데요. 뭐 할 수 있는? join and fit perfectly into 함께 합쳐져서 완벽하게 끼워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끼워 들어가는 걸 뭐라고 알려져 있다? What is known as the crystal lattice라는 게 격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약간은 전문 용어지만 헤빗이 습성이라는 뜻, 그 다음에 lattice가 격자라는 뜻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습성이라는 건 반복적인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고 격자라는 건 규칙적인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자의 기본 구조가 되고요. 반복적으로 time after time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기본 원자의 구조. 반복적으로 발견되니까 습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습성 중에서도 완벽한 형태를 그런 결정의 격자 무늬, 격자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중요 문장으로 뽑을 만한 건 없어요. 그냥 다 내용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 입에 한 번에 한 입씩, 한 번에 하나의 원자씩, 그 다음에 원자와 결정과 암석의 구조. 그러니까 원자를 잘 알아야 돼. 근데 결정의 경우에는 습성이라는 게 있는데 습성은 일반적으로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액체가 식을 때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벽하진 않아. 그러면 그때는 스트레인지하고 트위스티드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조건이 딱 적당하게 되면 이뻐.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라는 건 느리고 안정적이면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쫙 끼어 들어가서 what is known as,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격자라고 알려진 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격자 무늬가 바로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진다. 까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 같은 내용인데 결국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광물을 만들 때 어떠한 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광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얘는 이제 두 가지의 경로를 간다는 처음부터 자연적 과정이 광물을 형성해요. 많은 방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뜨겁게 녹여져 있는 그러한 암성 물질들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르는데요. 뭐 라바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교과서에 있는 LAVA가 아니라 그냥 LAVA 하면 이제 용암이었고요. 마그마, 용암은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물질이죠. 그러면 마그마는 원래는 지하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얘도 나오면 이제 용암이 되면서 식는 거니까 언제 식냐면 이 암성 물질이 그것이 지구 표면에 도달할 때 요 왼과 아니면 그 마그마 암성 물질이 여전히 표면 아래에 갇혀져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식을 때가 바로 이런 광물이 형성되어져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미리 유추한 건데 지표면에 도달할 때가 좀 더 작은 광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작은 결정이. 그 다음에 천천히 이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좀 더 큰 결정이 만들어지겠죠. 처음부터 일단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그마가 식을 때 또 병렬 봐야 되죠. 이 원자들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요. 서로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요. 이동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합되어져서 이런 화합물로 결합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luse와 move와 and begin 쉬운 병렬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나는 이제 냉각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냉각되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lose, move and begin 하는 그 과정 동안 다양한 화합물들의 원자들이 자기 원자 자신들을 atoms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배열했으니까 them이나 themselves 가끔 이런 제기대명사 같은 게 나왔을 때 애들도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원자가 자기 자신을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배치를 하느냐 arrange A into B 질서정연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자기 자신을 배치한다는 거야. 원자가 이런 냉각 과정 동안 자기 스스로를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치를 하는구나. 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두 가지로 쪼개지죠. 결국 이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present가 앞에 있는 element를 꾸며주면서 which가 생략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꾸며주더라도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는 거니까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형태와 양이 어떤 광물이 형성되어질지를 만들어질지를 부분적으로 결정을 해줘요. 이런 부분적인 것도 내용적으로 보라 했죠. 그래서 100% 이것만이 아니라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근데 그래도 광물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와 양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성되어지는 결정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얼마나 빠르게 마그마가 식는지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광물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와 크기, 그 다음에 결정의 크기는 그 마그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냉각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갖다가 명확하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개로 쪼개죠. 그러니까 종류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기에서도 느릴 때와 빠를 때, 육안으로 볼 때와 못 볼 때. 자, 마그마가 느리게 냉각되어질 때 형성되어지는 크리스탈이 일반적으로 커요. 충분히 커요. 근데 뭐 할 정도로 육안으로 naked eye, unaided eye 육안으로 볼 정도로 충분히 크고요. 근데 왜 크냐면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 함께 모여서 더 큰 결정으로 형성되어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육안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잘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서 커지는구나. 근데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어지면 형성되어지는 결정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작게 형성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광물의 결정은 맨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어요. 오케이, 잠깐 연락 온 거라든가 확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